안녕하세요. 직진하는 마이다스 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 진로의 특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강점이 있느냐? 공무원 공공기업의 진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 그리고 특성화고의 진학, 선취업 후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직업과 직장 그리고 창업 등의 다양한 출구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 특성화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특성화고 출신, 마이스터고 출신의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국가직으로서의 구급 공무원을 선발하기도 하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또 지방직 공무원을 뽑게 되죠.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산하의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뽑고요. 서울특별시에서 뽑는 지방직 공무원에도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구급 국가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0년도에 이렇게 169명 행정직을 뽑았어요. 부처로 보면 일반 행정직, 회계, 세무, 관세, 공업계열 기술직 96명을 뽑았는데, 이때 보시면 공업직에 일반 기계직 9명, 전기 13명, 하공 6명 쭉 보면 특성화고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로 직류를 구분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요. 국가직의 경우에 살펴보면 경쟁률 또한 달라요.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는 19년 예로 보면 5대1의 경쟁률이었어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학교별로 7명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보면 대학생들이 소위 응시하는 구급 공무원은 39대 1, 일반 행정직은 114대 1,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과목도 한번 살펴보면 지역 인재 구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이 3과목밖에 안 봐요. 반면 구급 공무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직류별로 2과목을 더 봐서 5개 과목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특성화고끼리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을 이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서울대를 합격한 이 친구가 공무원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벌써 7년 차인데도 후회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서울대가 최고라, 스카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책에 나온 사례죠. 인천에 청운대학교라는 산업대학이 있는데 여기 졸업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대학을 갔더니 휴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강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한 매력적인 단어인지. 왜냐하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이면 99%가 아마도 좋아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열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직장에서도 어렵사리 공부하러 왔고 이유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조금 경력이 쌓이면서 뭔가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지까? 그래서 대학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고 공부라는 것을 산업대학교인 청운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박수 칠 정도로 무릎을 칠 정도로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가 업무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휴강이라고 하니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 이 친구와 그냥 대학 온 친구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먼저 취업하는 게 옳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인천의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얼마든지 좋은 회사에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에 갈 수가 있고요.
대학은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인천의 특성화고의 36%는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고 출신의 특별 전형을 통해서 가는데,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특별 전형으로 갈 수는 없지만, 특성화고 다른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학교들, 실시 대학들 보시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이 요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회의 통합 전형도 해당이 돼요. 실시 대학을 보시면 국민대를 비롯해서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효성대 등 이런 그런 기회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생학습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고령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경제활동의 기간이 당연히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정년 이후에도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과 학습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에서 3년의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능 없이도 재직 경력만으로, 인터뷰만으로 정원 외로 입학하는 제도가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이 대학들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전국적으로 5,000명 이상을 뽑고 있어요. 다만 이런 대학들이 모든 과가 다 해당은 되지 않고요. 17년도의 경쟁률과 2020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대학의 일반 수시 전형이 평균 20대 1이라고 본다고 하면 약 10분의 1 정도의 경쟁으로 얼마든지 괜찮은 대학들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단 조건 3년의 직장 생활이 필요해요. 앞서서 얘기했던 특성화고의 좋은 정책들도 대부분 3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건이. 그만큼 직장 생활을 3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폭적인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메시지는 거꾸로 보기예요. 우리 직업교육 특성화고에 대해서 그동안 혹시나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그거를 거꾸로만 본다면 얼마든지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직진하는 마이다스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또 만나요.